오늘은 에어팟 맥스 2 리뷰입니다. 청취월장 사운드라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게 에어팟 맥스 2일까요? 여러분은 구분이 가세요? 어떤 게 청취월장일까요? 과연 에어팟 맥스 2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하지만 결론은 사지 마세요. 네, 오늘 비교할 제품은 최초의 에어팟 맥스죠. 5년 전에 구매한 라이트닝 버전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이 5년 전 최초의 에어팟 맥스는 정가 71만 9천원이었고 나중에 76만 9천원이 되었죠. 그리고 에어팟 맥스 2는 84만 9천원에 출시되었습니다. 미국은 549달러 고정인데 한국은 그동안 13만원이 상승됐네요. 하지만 이 에어팟 맥스가 40만원대까지 떨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대략 60만원대에서 50만원대까지는 할인하는 날도 올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거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할인할 때 제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에어팟 맥스 2 박스와 포장 방식도 동일합니다. 여기 에어팟 맥스 2라고만 바뀌었죠. 제가 이 에어팟 맥스를 5년째 사용 중인데 여기 헤드밴드가 많이 망가졌어요. 원래는 이렇게 짱짱한 메쉬였죠. 하지만 이 메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생긴 헤드폰 스탠드를 사용했는데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이게 정확한 위치에 안착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틀어지면서 점점 틀어지면서 메쉬가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헤드폰 스탠드 저는 비추천합니다. 자, 이 에어팟 맥스 컬러는 C타입 버전이 나오면서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블루, 퍼플, 오렌지로 변경되었고 에어팟 맥스 2는 똑같은 색상입니다. 원래 에어팟 맥스는 실버 색상이 가장 인기가 많았었는데 왜 이 실버를 다시 안 만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전 블루를 구매해봤어요. 이 전체적인 하드웨어 설계는 1세대와 동일합니다. 산화 피막 알루미늄 이어컵, 스테인리스 스틸 헤드밴드, 니트 메쉬 캐노피까지 똑같습니다. 무게도 386g으로 동일해요. 이 에어팟 맥스와 비교해서는 변한 점이라고는 여기 라이트닝 단자밖에 없습니다. 하드웨어는 거의 같습니다. 달라진 점이라면 이 헤드밴드 조절이 에어팟 맥스는 이렇게 굉장히 좀 뻑뻑하거든요. 5년을 사용했는데 아직도 뻑뻑해요. 그런데 에어팟 맥스 2는 꽤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굉장히 스무스해졌어요. 그리고 이 옆에도 같고 이렇게 호환도 됩니다. 이전에 이 밴드 조절이 바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밴드 조절이 안 돼서 벗어서 이렇게 조절한 다음에 착용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착용하고 나서 그냥 간단하게 조절이 가능해요. 착용한 모습 봐야 뭐 똑같죠? 치갑도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목에 걸었을 때 이렇게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쪽으로는 돌아가지 않고요. 여전히 이렇게 걸고 다녀야 해요. 에어팟 맥스 2에서 가장 큰 변화는 1세대 H1 칩에서 2세대 H2 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블루투스 버전이 5.0에서 5.3으로 변경되었고요. 많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요. ANC에서 적응형 모드가 추가되었고요. 카메라 리모컨 기능 추가, 개인 맞춤형 음량과 대화인지 기능이 추가됐고 적응형 오디오는 이전에도 있는데 이번에는 사용자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큰소리 줄이기 기능도 있고 개인 맞춤형 공간 음향은 이전에도 있었고 여기 실시간 번역 기능이 추가되었고 머리 제스처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이 바뀌었죠. H2 칩으로 변경되면서 블루투스가 5.0에서 5.3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덱은 여전히 SBC와 AAC를 지원합니다. 다른 고음질 코덱은 여전히 지원하진 않고요. USB-C 단자를 통해 유선 연결하면 24비트 48kHz 무선 오디오 연결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유선 무선실은 C타입 에어팟 맥스도 업데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딜레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에어팟 맥스를 급하게 테스트하느라 딜레이 측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에어팟 맥스도 측정해 봤습니다. 먼저 에어팟 맥스입니다. 아이폰 기본 152ms, 갤럭시 기본 142ms입니다.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아이폰에서 37ms, 갤럭시에서 137ms입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히 빠르죠. 다음 에어팟 맥스 2 측정 결과입니다. 아이폰 기본 171ms, 갤럭시 기본 147ms, 유튜브 앱을 실행하면 아이폰에서 37ms, 갤럭시에서 142ms입니다. 이거 거의 비슷한데 특이하게 에어팟 맥스 2가 조금 더 느린 특성입니다. 스펙상 구동시간은 ANC를 켜고 20시간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20시간은 에어팟 맥스와 동일한 시간입니다. 다음 통화 성능을 보겠습니다. 통화 성능은 바로 비교 녹음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현재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선선한 산책로, 포도가 톡톡 터지고 밝은 닭이 거친 흙을 차분히 긁습니다.
현재 조용한 사무실 환경입니다. 선선한 산책로, 포도가 톡톡 터지고 밝은 달기, 거친 흙을 차분히 긁습니다. 현재 시끄러운 지하철 공연입니다. 선선한 산책로, 포도가 톡톡 터지고 밝은 달기, 거친 흙을 차분히 긁습니다. 현재 시끄러운 지하철 공연입니다. 선선한 산책로, 포도가 톡톡 터지고 밝은 달기, 거친 흙을 차분히 긁습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통화 성능은 확실하게 개선이 되었네요. H2 칩의 영향인지 마이크가 좋아진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조용한 곳에서 목소리가 저음 대역폭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음이 많아지면서 좋은 마이크를 사용한 것처럼 들렸고요. 지하철 환경에서는 노이즈 감소 성능이 확실하게 잘 되는 것이 들렸죠. 그런데 이 목소리 대역폭이 넓어지면서 저음이 많다 보니까 소리가 약간 울리는 것처럼 들려서 에어팟 맥스가 더 깔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에어팟 맥스 2가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AN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H2 칩으로 변경되었는데 H2 칩은 2022년 에어팟 프로 2부터 나온 칩입니다. 이 에어팟 프로 2가 나올 당시 AN 성능이 2배 좋아졌다라고 했는데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2배로 체감할 정도의 성능은 아니다 라고 했었죠. 하지만 에어팟 프로 3에서 동일한 H2 칩을 탑재하고 나왔는데 엄청난 성능 개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에어팟 프로 3의 AN 성능을 보면 H2 칩 성능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에어팟 맥스 2는 H2 칩으로 변경하고 AN 성능이 1.5배 좋아졌다고 합니다. 정말로 개선이 되었는지 먼저 비교 녹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분이 다칠 때 무리하게 승차하실 경우 지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야, AN 성능 확실하게 좋아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실체감상의 압박감의 변화는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둘 다 적당한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비교 녹음 들어보니까 확실히 에어팟 맥스 2가 소음 감소가 더 잘 된다는 것이 딱 들리네요. 특히나 저음역대 소음이 전반적으로 더 없어졌어요. 에어팟 맥스가 쏴 하는 저음역대 노이즈가 조금은 들어오는데 에어팟 맥스 2는 스스 하는 노이즈가 조금 더 고음 쪽이었죠. 그럼 실제 측정 결과는 어떨까요? 바로 그래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에어팟 맥스도 최신 버전 업데이트 후에 동일한 날 다시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뒤에 사운드도 다시 측정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파란색 그래프는 에어팟 맥스, 빨간색 그래프가 에어팟 맥스 2입니다. 점선을 먼저 보면 ANC를 켜지 않은 차음성 그래프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에어팟 맥스 2가 고역대 소리가 조금 더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빼고 실제 AN 성능은 전반적으로 에어팟 맥스 2가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H2 칩 성능이 좋네요. 전반적으로 ANC 구간이 성능이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고음역대가 열린 것은 제품간 편차일 수도 있는데 아마 사운드나 주변의 허용 모드 때문에 공기 통로를 조금 더 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변 허용 모드 데이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점선 그래프고요. 이게 큰 차이는 나지 않죠. 주변음 허용 모드 같은 경우 실제 성능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캔에서 주변음으로 바꿨을 때 이 사는 작동음이 확실히 줄었어요. 그래서 더 자연스럽다 느껴집니다. 다음 사운드입니다. 과연 사운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일단 드라이버나 하드웨어는 변경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앰프는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운드 차이가 느껴질까요? 바로 측정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로우 데이터 비교입니다. 참고로 에어팟 맥스도 다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이 측정은 적응형 EQ가 충분히 작동한 후에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두 제품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 여기 EQ Hz 대역 차이가 크게 보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고역대가 타겟보다 낮아 보이죠. 그리고 초고역대 피크가 두 제품 모두 강하게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다음은 헤드폰 타겟을 적용한 그래프입니다. 이 타겟 그래프는 1kHz에서 노멀라이즈드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좀 더 밸런스 비교가 잘 보이죠. 여기 2kHz 차이가 보이고 중저음이 에어팟 맥스가 조금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 사운드 차이가 느껴질까요? 실제로도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왜냐면 소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드라이버와 내부 최적의 변화는 없거든요. 하지만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앰프가 탑재되면서 확실히 응답성이 좋아졌습니다. 즉, 이 드라이버 컨트롤 능력이 더 좋아졌다고 보면 돼요. 이 사운드는 드럼이나 피아노 같은 사운드를 들어볼 때 건반을 때릴 때 나는 소리를 어택이라고 하는데, 어택음 사운드를 들어보면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어택음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밸런스 변화로 인해 여성 보컬 같은 경우도 명료도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곡에서 차이가 크진 않는데, 제가 여러 곡을 테스트하면서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곡을 찾았습니다. 이 한로로의 게임 오버를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차이를 확실하게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게임 오버 곡이 한로로 보컬도 좋은데 드럼 사운드가 정말 좋거든요. 킥과 스네어가 쩍쩍 붙는 사운드인데, 에어팟 맥스와 에어팟 맥스 2가 이 드럼과 보컬에서 차이가 딱 납니다. 이게 바로 앰프 변화로 느껴볼 수 있는 사운드 차이예요. 킥베이스가 정말 찰진 사운드가 들리고요. 여성 보컬도 에어팟 맥스 2가 확실히 소리가 열려서 좀 더 원래 사운드에 가깝다라고 들려요. 기존의 에어팟 맥스는 이 제나이저 베일과 같은 답답함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운드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다른 노래를 들어도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이 에어팟 맥스 2 소리가 명료도가 좋고 선이 살아있는 사운드인데, 일부는 자극적으로 거칠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사운드가 좀 더 정확한 사운드고요. 에어팟 맥스는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사운드예요. 이게 또 나쁘게 표현하면 뭉툭하죠. 그런 점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들립니다. 한 가지 두 제품 공통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불만이 좀 있어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40Hz 이하가 올라가죠. 여기 사운드는 서브우퍼 볼륨을 과하게 올렸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사운드로 EDM이나 댄스, 힙합 같은 곡에는 괜찮긴 한데, 일부 곡에서는 과한 극저음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기를 조금 낮춰주면 좋겠어요. 이곳은 EQ도 좀 힘든 곳이거든요. 그리고 스테이징은 여전히 이 가격대 헤드폰 중에서는 좁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라 생각이 돼요. 일부러 좁게 만든 것 같아요. 왜냐? 애플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거든요. 이 돌비 애트모스 음원으로 들으면 스테이징 차이가 진짜 큽니다. 녹음에 따라서 스테이징이 정말 넓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어팟 맥스 쓰려면 애플 뮤직에 돌비 애트모스를 활성화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게 정말 차이가 커요. 그리고 C타입 케이블을 연결하면 무선실 오디오가 지원되죠. 이건 예전 C타입 에어팟 맥스도 지원한다는 사실 다 아시죠? 오늘 애플의 에어팟 맥스 2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에어팟 맥스를 상당히 애정합니다. 이 에어팟 맥스가 헤드폰 업계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헤드폰 가격도 많이 올렸고 어떤 브랜드는 또 가성비가 되었죠. 하지만 현재 매우 안타깝게도 한국 시장에서 에어팟 맥스 2는 가격이 13만원이 올라버렸어요. 가격은 올랐지만 C타입 에어팟 맥스와 비교해도 기능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심지어 라이트닝 버전과 비교하면 ANC 성능도 1.5배 정도 개선이 되었고요. 통화 성능 정말 많이 좋아졌고요. 음질도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충분히 바꿀만 한데, 제가 초반에 에어팟 맥스 2 사지 말라고 했죠?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왜 사지 말라고 했을까요? 안 팔리면 깎겠죠. 참고로 이 에어팟 맥스도 초기에는 판매가 부진했어요. 가격이 많이 올라서 판매가 쉽진 않았었죠. 하지만 40만원대로 가격 할인하면서 많이 팔렸고, 그리고 패션 아이템으로 부각되면서 나중에는 정말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팟 맥스 2는 60만원대가 되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참으세요. 이게 길면 6개월이라 생각해요. 6개월 안에 할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실버 다시 출시해주면 안 될까요? 아니, 왜 실버를 안 만드는 거죠? 실버를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클릭과 요청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